자,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요, 전 미국에서 파리에 해당하고 1년 사이에 11만 1000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의 중요한 마약 사태인데요. 펜타닐로 사망한 숙자는 11만 1000명으로 왜 유독 이 펜타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느냐.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정도의 효과를 지녔다라고 불리는 마약이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았던 주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게 서울 강남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에서 벌어지는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이게 무슨 사태죠? 네, 연예인분들이 요즘 마약에 어마어마하게 빠져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국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조태호 씨, 이거는 뭐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고, 네, 요즘 연예계 내에서 마약이 굉장히 아주 팽배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파스타 만들었어, 이분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분도 요즘 마약으로서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요즘 한국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마약이 좀 많이 퍼진다. 요즘 의사를 통해서 마약책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아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마약 청정국입니다. 요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약물 과다 사망률 하면은요, 아무도 안 나와. 예, 아무 정보도 안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는 통계도 쓰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거의 청정한 국가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국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에서 요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뭐 여러 이야기 많은데 한국은요, 미국에 비하면 진짜 거의 없다. 거의 10,000분의 1의 수준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한국은 마약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통계도 없고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또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선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해서 이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요즘에는 아편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상 미국에서 사망률 8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이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처리 비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펜타닐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요, 이게 진짜 소량만 복용해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 성인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 진짜 실수로 이게 마약차를 압수를 해서 그냥 봉투를 열은 거야. 그 순간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참고로 저거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요. 마약 단속반이 나와서 달러 지폐를 여는 순간, 그 순간 이 소련, 진짜 연필에 찍어 날리는 그 가루의 냄새를 맡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망률이 높은 거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heart disease, 보통 심장병이나 혹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게 보통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자,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요, 전 미국에서 파리에 해당하고 1년 사이에 11만 1000명이 죽을 정도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다이어트 약이 약물 중독, 대마초 중독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마주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다이어트 약이다. 그 중에서 뭐 사망률 10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펜타닐로 사망한 숫자는 11만 1000명으로 사실상 당뇨 합병증으로 이상해서 사망한 숫자보다도 많아집니다. 한국은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154명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11만 1000명이에요. 이게 죽는 사망자 수가 정말 한국의 몇 배야? 한국의 10,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10만 명 대 154명이야. 비교가 안 돼.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야. 진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마약이라는 게 없었는데, 마약이라는 게 없던 게 아닌데, 헤로인도 있었고, 예전에 모르핀도 있었고, 대마초도 있었는데, 유독 이 펜타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느냐. 펜타닐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지니냐면요,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100배 정도의 효과를 지녔다라고 불리는 마약이 이 펜타닐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게 헤로인 10kg을 밀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요거를 팔아냈다면, 요즘 들어선 이 펜타닐을 갖고 오기는 너무나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덩치 큰 거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거 연필 같은 사이즈의 뭐 물건 갖고 다니는 게 편해요? 어떤 게 숨기기 더 편하겠어? 당연히 연필 같은 게 숨기기가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상 헤로인 10kg을 밀수할 필요 없이 펜타닐 200g을 갖고 오면 유통하기도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 펜이 보이죠? 이게 굉장히 조그만 동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이즈냐면요, 진짜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만큼만 들이마시게 되면 치사량이 됩니다. 이 밀리그램만 먹게 되면은, 혹은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펜타닐이에요. 사람을 중독시키기도 편하고 유통시키기도 편하고 가져오기도 편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 자체가 다루는 범죄 조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미국 내에서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게 사실상 지금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4년 만에 사망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2019년에 3만 5천 명, 22년에 5만 명, 2021년에 7만 명, 22년에 7만 5천 명, 23년에는 1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연마다 늘어나가고 있는 이유 자체에는 사실 중국이 굉장히 커다랗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예전에 슈카님도 한번 다뤘지만 이거 신아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라고 떠오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지금 3주 전에도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펜타닐 원료 니네들이 제조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한테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이제 장진이라는 인물한테 현상금을 걸기도 하는 등 사실 개인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무더기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원래는 마약들은 보통 중남미에서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에서 제조되었었는데, 여러분들 뭐 영화, 요즘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나르코스인가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막 제조돼가지고 제조 과정들 다 잘 나오잖아.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달라요. 원래 슈카님이 다뤘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중남미에서 어떻게 보면 마약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제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사회에 침투한 펜타닐의 68%가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기도 했고요. 재미난 건 멕시코에서 온 게 17%인데 이 멕시코의 원료를 생산해주는 게 중국이야. 한마디로 중국이 85%에 해당하는 미국의 펜타닐 공급량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는 미국에서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아편으로 중독시켜가지고 사실상 미중 전쟁을 이겼다, 아편 전쟁을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중국 쪽에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숫자를 넘어섭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인데요. 미국 국경지도에서 압수한 펜타닐의 양이 4.5톤입니다. 이게 4.5톤인데요. 이 양이면 미국인이 상인 4억 명을 전부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을 자랑할 수 있는 양이 바로 4.5톤이에요. 이게 뭐냐? 자, 중국이 항상 자랑하는 물량, 안 되면 될 때까지 국경지대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물량으로 공세를 한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미국은 이렇게 마약이 많은 나라고 한국은 마약이 잘 안 쓰는 청정 국가냐? 왜냐면 미국은 마약에 상당히 관대한 국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 펜타닐이라는 게 만들어진 국가도 미국이고요. 얀센이라는 얀센이라는 곳이 만든 것이 펜타닐이기도 하고, 원래 펜타닐의 원조가 되는 약물들 자체도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옥시코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기를 추천해드리는데요. 하여간 그런 만큼 미국은 이런 합성 마약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마초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에서 법적으로 정당화를 할 만큼 마약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가입니다. 물론 대마와 펜타닐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대마의 중독성은 1이라면 펜타닐의 중독성은 10이고요. 카페인의 중독성이 2고 코카인의 중독성이 4고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코카인보다도 더 중독성이 높은 건 니코틴이에요. 담배예요. 담배의 중독성이 6이고요. 마약 같은 경우는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경우는 담배보다도 낮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대마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보다도 중독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물질이 바로 대마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원래 관문용 약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게 관문용 약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마초로 사람들이 마약을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헤로인으로 넘어가고 호기심에 헤로인을 써봤다가 나중에는 뭐 펜타닐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관문용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재미난 건 여러분들 왜 미국이 대마를 합법화한지 알아요? 왜 미국이 대마를 합법화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마가 불법이고 마약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이 대마를 사용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법적인 데 가서 대마를 피다 보니까 그 불법적인 데에서 거래되는 다른 약물들에도 흥미가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대마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담배를 파는 것처럼 그냥 슈퍼마켓 가서 사게 되니까 마약의 사용성을 줄이게 될 거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미국이 이걸 합법화를 한 거예요. 물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본다면 재미난 건 대마를 합법화한 주들이나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경우 다른 마약이 사용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3, 4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게 원상복구되면서 올라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결국 대마가 관문용 약물이라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찬성하는 논문들도 있고 반대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대마초가 의존성이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8세 이전에 대마초를 사용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인보다 중독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17%까지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원래는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약 9%의 사람들만이 대마초가 중독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상 91%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대마초에 중독이 안 되는데 10대에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훨씬 더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수치가 대마 쪽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대한테 영향력도 안 좋고 관문용 약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대마를 굳이 미국에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걸까? 대마로 인한 세금을 사실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마로 인해서 사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다. 몇십조, 몇백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세수거든요. 사실상 주마다 다르지만 약 30%에서 40%에 가까운 세금이 붙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이 대마초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 대마가 합법화가 됨에 따라서 담배 회사가 생긴 것처럼 토바코 회사가 생긴 것처럼 이 대마초 같은 것들을 이용한 대마초를 판매하려는 회사가 많이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긴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크로노스, 딜레이, 썬다이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밈 주식으로서 굉장히 흥했던 주식들 중 하나인데 이 대마가 합법화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대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마주들 많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밈 주식이라 코로나 기간 때 어마어마하게 폭등해서 300%, 400% 상승하는 게 매일같이 일어났던 적도 있는데 자 지금은 이 대마가 실질적으로 합법화가 돼가는 주가 굉장히 많은 지금 이 대마주들은 몰락했습니다. 폭망했어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99%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가 100불에서 1불짜리로
아주 폭망하게 됐는데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내에서 분명히 마약에 관대한 나라가 대마도 열어줬고 대마가 확실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대마라는 것들이 왜 카나비스라는 게 왜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했을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지 않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이 대마 틸레이 선다이얼 그로스 이 민주식이란 꼬리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얘네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뉴스를 보시면은 뉴욕이 수백만 달러를 불법 업소에 잃는다. 대마초라는 게 원래는 자격증을 갖고 자격증을 가진 데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이 그거를 하지를 못해. 이걸 다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재미난 게 뉴욕 내에 여러분들이 대마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10만 불, 2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라이센스를 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누구나 대마초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내에서 정식으로 이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소는 단 20여 곳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길가에서 보면은 이 대마초 파는 사람들 많다. 진짜 미국에는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그냥 가면 물어봐요. Hey, you want some weed? 혹시 대마 하나 원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진짜 많단 말이야. 그냥 여기에 봉투에 요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불법 업소가 사실상 정식 허가 업소의 70배에 달하는 1,400여 개가 뉴욕 내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지어 맛도 맛없어. 정식 업소는 약간 짜장면 같은 맛이라면 이제 사실 불법 업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전통 동안 모아온 아주 노하우가 집결된 불법적인 것들을 오랫동안 팔아보면서 집결된 노하우로 만든 미쉐린급의 맛있는 음식을 이 불법 업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식 업소 애들은 세금을 30-40% 붙여서 팔아야 되는 반면 불법 업소 애들은 사실상 그냥 세금도 안 붙이고 가격은 절반 가격에 실질적으로 10만 불, 20만 불 내면서 저렇게 장소를 얻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저 맛있는 대마초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저 불법 업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달러를 불법 업소에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럼 대마주는 망했나요? 대마주는 어떻게 되나요? 대마주 투자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제가 이 주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더니 질문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대마주라는 것들이 성장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마주는 사실상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거의 멈췄습니다. 대마가 좀 뭐랄까요?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 업소들의 손님들을 빼앗기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빠르게 매출이 느는 중간 추세는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마초는 사실 담배와 다르게 중독성이 1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6인 반면 대마초는 한 번 피거나 한 번 먹고 나서 몇 달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하는 친구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 담배가 사실 피우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반면 대마초 같은 경우는 한 번 피웠다라고 하더라도 중독이 되는 인원은 약 9%에 해당하는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마주들이 터지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마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법적인 업소들이 단속이 되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까지 가서 아마 이 대마주들이 혹은 틸레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계들 선다이얼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마주를 담배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커다란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틸레이 같은 경우는요 대마주들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PS 레이시오 판매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이보다 낮은 걸 보통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PS 레이시오가 1.92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가격이 0.37로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어요.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두 가지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틸레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약 1빌리언 달러 정도거든요. 1조 원 정도인데 담배 회사들은 그것보다 한 100배, 한 150배 높은 140빌리언 달러 정도의 평가가 되는 회사도 있는 만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위에 있는 대마의 대중화 불법 단속 만약에라도 이걸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담배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기는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적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요. 맞는 통치약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다이어트 약이 약물 중독, 대마초 중독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마주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다이어트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